혼다는 후발주자 필승 전략이라는 재미난 전략을 사용하는데 다른 브랜드 몇몇 제품의 단점을 기술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할리같이 무거우면 그건 결함, 열이 많이 나도 결함, 가격이 비싸도 결함이다, 뭐 그런 거겠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없는 밋밋한 바이크를 만드는 게 포인트고, 쉽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거 따라서 만드는 거긴 한데 이 전략에 패배한 몇 가지 브랜드와 바이크가 있습니다. 먼저 할리 스포스터 라인이 있죠. 혼다의 레벨 500이 입문용 크루저의 제왕이었던 883 라인과 1200 공랭 에볼루션 엔진을 단종시키는 기폭제를 하게 됩니다. 뭐 환경 규제라는 탓도 크지만 판매량도 무시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미러키8 121 VVT 엔진 있죠. 미러키8 121 VVT 엔진 있죠. 그게 헤드에 순행을 넣고 억지로 공랭식으로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랭 엔진을 부활시켰는데, 일단 레벨이 가볍고 열 안 나고 가격도 착하고 여성 입문자들도 다루기 편하고, 그리고 혼다 500 엔진이 내구성도 괜찮습니다. 어느 장르 바이크랑도 잘 어울리고 대소기어 세팅이나 엔진 세팅만 잘하면 잘 어울리거든요. 파생 모델이 많습니다. CBR 500도 있고 NX 500도 있고 CL 500도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레벨 500도 있고, 심지어 외국 유튜버를 보니까 밸브 조절하려고 엔진을 5만에 깠더니 조절할 필요도 없다는 후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I don't need any adjustments. 그리고 할리도 영향을 받았는지 나이트스터 975를 내놓았죠. 레볼루션 맥스 순행 엔진인데 이게 할리의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경량화를 했고 젊고 힙한 바버 스타일이긴 한데, 가격이 예전 883을 기억하시던 분들은 훨씬 넘어가는 약간 48와 같이 가격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죠. 실제로 보면은 플라스틱도 많고 장난감 같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제 고급화로 엔트리 라인에서 훈태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쫓겨난 건지 뭐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렇더군요. 이제는 누가 누굴 잡으려고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로얄 엔필드 350 엔진이 있죠. 350 엔진을 사용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클래식 350도 있고 뭐 메테오 350도 있고 헌터 350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혼다에서 GB350이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고민이 없었습니다. 혼다에서 사실 노골적으로 저격한 사례이기도 한데, 혼다라는 네이밍에 롱스트로크 엔진도 새로 개발하고, 그리고 차별화를 위해 고급화 전략까지 해버렸죠. 바이크 마력이 20마력인데 거기에 이제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슬리퍼 클러치도 있고 LED 라이트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료 탱크 빵도 크니까, 빵까지 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아할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실린더도 500cc까지 키울 수 있도록 500cc까지 키울 수 있도록 설계를 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드라긴 한데, 그런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는 게, 로얄 엔필드도 500 엔진이 있으니까 뭐 그걸 염두해 두고 나온 게 아닌가. 일본에서는 SR400, 야마의 SR400의 단종 자리를 GB350이 싹쓸이를 했다고 하네요. 쿼터급 판매 1위를 해버렸죠. 이건 유의미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 진짜. 그리고 로얄 엔필드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전부 고장 어쩌고저쩌고 전 세계 시장을 보면은 로얄 엔필드사의 350 시장을 GB350이 갖고 오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로얄 엔필드 350이 월 5에서 6만 대가 팔린다고 하네요. GB350은 3-4천 대라고 하니까 뭐 이건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에서의 자국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고 공급망도 생각을 한다면 뭐 이해할 만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BMW에서 1980년에 R80GS를 내놓게 됩니다. 뭐 오토바이로 사막을 건넌다 뭐 이런 어드벤처 장르로 말이죠. 이 당시에는 어드벤처 장르가 좀 생소했습니다. BMW가 시장을 개척하는 걸 보니까 이제 혼다도 1988년에 XRV650이라고 아프리카 트윈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파리 이제 다카르 랠리가 있죠. 엄청 유명한 랠리인데, 파리 다카르 랠리 4연패 우승을 한 머신이 NXR 750인데 이거랑 이제 똑같이 생긴 디자인으로 출시를 합니다. 이게 HRC 로고가 박혀있고 듀얼 헤드라이트에다가 풀 카울링까지. 사람들이 우승한 그 머신을 자기도 타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열광을 했겠죠. 이게 2003년에 환경 규제로 이제 XRV 750이 단종되어 버립니다. 이게 아쉽게 단종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004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우주 명차죠. BMW에서 R1200GS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주 명차죠. 엄청난 우주 명차인데 10년 넘게 이제 전 세계 어드벤처 시장을 독점하며 지배를 하게 됩니다. 혼다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혼다는 우리가 잘 아는 CRF 처넬 아프리카 트윈을 2016년에 무려 13년 만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13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 시장이 커지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던 걸 겁니다. 그중 혼다가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리고 차별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게 이제 시동이 꺼지는 거죠. GS에서 시동이 꺼지는 건데 이게 오프로드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시동이 계속 꺼지고 클러치를 잡고 이게 후가시를 넣으면서 올리고 이런 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오프로드에서 시동이 안 꺼지는 DCT를 넣자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DCT 특성상 흙길에서 이제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네. 클러치가 붙고 떼고 하는 타이밍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울컥거리죠. 이게 DCT 특성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울컥거리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토바이에 적용을 하니까 아주 이제 지랄 맞았던 거죠. 그래서 G-스위치니 경사각 센서니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GS랑 차이점이 21인치 휠도 넣었죠. 이게 앞휠이 크면 오프로드에서 유리한 역량이 있습니다. 진입각이 낮아지니까 돌파력도 좋고 직진성도 좋고 지상고도 높일 수 있고 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GS랑 차별점을 보이고 그렇다고 혼다가 GS를 잡은 건 아닙니다. 잡은 건 아니고 이렇게 시장을 이분화시켜버렸죠. 네, GS를 선택할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무조건 GS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혼다도 선택하는 네, 그런 이분화시켜버렸습니다. 시장을. GS를 따라잡겠다고 덤빈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습니다. 혼다만 그런 건 아닌데 두카티 멀티스트라다도 있고 KTM의 어드벤처도 있죠. 그리고 트라이엄프, 타이거, 할리 데이비슨 어쩌저쩌고 네, 뭐 후라이팬인가? 하지만 혼다만큼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압도적인 2등을 지킨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